대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61 수행품 61장 동선 해제시 훈사. 그때 우리 교당에는 그 동리 서당에서 몽학 선생질을 하는 사람의 친족되는 사람이 와서 간사로 있었던 바, 그 선생도 그 말을 들었던지 어느 날 소매 장군을 지고 밭으로 나가는 우리 간사를 보고 묻되, 너는 무엇 때문에 그 교당에 입회하였느냐 라고 하였다. 간사는 대답하되, 나는 빈촌 무식한 가정에 태어나서 사람이면서도 사람 노릇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법을 배워보려고 입회하였지요. 선생, 그 교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무신을 집어갔다 하니 그러면 너도 도적질을 배우지 않겠느냐 한다. 이 말을 들은 간사는 그만 소매장군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말하되, 아저씨를 나는 지식 있는 양반으로 알았더니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까 불학무식한 나만도 못하여 보요. 대관절 아저씨는 글을 무엇까지나 배우셨소 하고 물었다. 선생은 하도 우스우나 그의 하는 양을 보려고, 선생,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 간사, 시일은 얼마나 걸렸나요? 선생, 10여 년 걸렸다. 간사, 그러면 서당에는 1년 배운 사람이나 5년 배운 사람이나 10년 배운 사람이나 그 아는 것은 똑같은가요? 선생, 그럴 리가 있는가? 같은 서당 내에도 1년 다닌 사람은 겨우 천자권이나 읽게 되고 사서나 삼경을 다 읽기로 하면 상당한 횟수와 노력이 들어야 되는 것이다. 간사, 그럽니까? 우리 교당에도 그와 같소. 물론 그 사람의 지우청탁과 근성 유무에도 있지만은 또는 배운 시일에 따라서 각각 다르외다. 그날 야회에는 10년 전부터 공부한 이도 있었고 4, 5년 된 이도 있었으며 요사이 입회한 이도 있었으니 요사이 입회한 이 중에 고무신 도적질 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습관을 단번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선생, 그럼 그런 나쁜 남녀는 조사해서 내쫓는 것이 옳지야. 간사, 우리 교당에서는 그런 나쁜 사람이면 더욱 붙잡고 가르치오. 얌전한 사람이야 안 가르쳐도 별일 없지만은 행실이 나쁜 자는 세상에 나가면 여러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게 되므로 그 나쁜 습관이 빠질 때까지 가르칩니다. 만일 아저씨 말씀처럼 방금 입회시키면서 못된 습관을 다 떼라 하는 것은 마치 서당에 처음 입학한 천자짜리 보고 편지 못 쓴다고 야단하는 거와 같으며 사서삼경 못 읽는다고 퇴학시키라는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 하였다. 그래 수염 긴 몽학 선생이 무식한 간사에게 이와 같이 당한 일이 있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그러하나니 자기는 행치 못하면서 남의 행치 못함은 흉보고 욕하며 자기의 잘못은 용서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시비가 분분하나니 그 어찌 한심할 바 아니랴. 이로써 이 해제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이와 붓이 없이 쓴 경전 한 권씩을 각각 주나니 잘 간수하였다가 곳에 맞게 이용하기 바라는 바이다. 회보 43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1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전 회에 고무신 도둑 사건을 듣고 간사에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소매 장군은 똥찌개를 뜻하는 전라도의 방언입니다. 왜 교당에 다니느냐는 질문에 사람 노릇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입교하였다. 이러한 간사의 대답이 벌써 남다름을 느끼게 합니다. 선생은 아마 간사를 얕잡아보고 시비를 걸려고 했겠지만은 당찬 간사는 바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한테 얼마나 배웠느냐고 하니 참 선생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서 삼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의 기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으로서 평생을 배우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생은 그런 나쁜 남녀는 조사해서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실세품 7장이 생각났는데요. 7장에 보면 창부 몇 사람이 법회에 나오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종사님께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도의 문은 도리어 죄고 중생을 위하여 열리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한 중성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도리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시는 법문이 있습니다. 간사도 그 뜻 그대로 나쁜 사람이면 더욱 붙잡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소 길들이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을 때는 괴롭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즉 초보자가 못한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연구회를 비난하려던 몽학 선생이 자기보다 못한 간사에게 통쾌하게 당한 이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교무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법문을 듣게 되면 수행품 61장에서 말씀하신 한두 선 나누의 지행이 바로 골라 맞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초조하고 답답하지도 말 것이며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말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는 행치 못하면서 남의 행치 못함은 흉보고 욕하며 자기의 잘못은 용서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시비가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비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볼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 경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